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들이 단순히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거대한 집단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마치 하나의 도시처럼 수억 개의 별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별들의 거대한 집합체를 바로 은하라고 부르며,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은하가 차지하는 영역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넓습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은하는 마치 수많은 섬들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은하라는 단어에는 흥미로운 신화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은하를 뜻하는 갤럭시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이야기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최고의 신 제우스가 자신의 아들 헤라클레스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 잠든 헤라에게 젖을 물리려고 했다가 헤라가 깨어나 아기를 밀쳐내자 흘러나온 젖이 밤하늘에 흩어져 은하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은하는 우주 속에 존재하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과 그 주위의 물질들을 모두 포괄하는 거대한 천체 집단입니다. 은하 속에는 항성, 행성, 성단, 성운들이 모두 함께 존재하며, 작은 규모의 은하는 1000만 개 정도의 항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큰 은하의 경우는 100조 개가 넘는 별들을 품고 있습니다. 은하는 항성, 밀집성, 성감 물질, 그리고 암흑 물질 등이 중력에 의해 결합되어 이루는 거대한 천체들의 무리로, 질량이 태양의 1억 배에서 100조 배에 이르고, 크기는 수천 광년에서 수십만 광년으로 매우 넓은 범위에 분포합니다. 수많은 은하들 중에서 인류가 최초로 발견한 은하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첫 관측 역사는 10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페르시아의 무슬림 천문학자인 알수피의 발견으로 시작된 이후 수많은 학자들이 안드로메다 은하에 대한 여러 관측 연구 및 가설을 더했습니다. 이후 허블이 세페이드 변광성을 발견하면서 우리 은하 밖에 또 다른 은하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성공했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형 망원경과 허블 우주 망원경이 등장함에 따라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은하들도 관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하수가 많은 별들의 집합체라는 사실은 1610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밝혀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만든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찰하며 흐릿한 덩어리처럼 보이는 은하수가 사실은 각각의 별들로 분해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785년 독일의 천문학자인 윌리엄 허셜이 은하수의 실제 모습과 실제 위치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고, 밤하늘의 각 방향에 존재하는 별들의 수를 세고 밝기에 따라 위치를 대략적으로 추정했으며, 이후 태양이 원반 모양의 우리 은하 외곽에 있다는 할로 셸리의 주장은 오늘날에도 올바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은하는 크기가 다양한 만큼 그 형태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은하는 타원형, 나선형, 불규칙형 등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분류법을 우리는 허블 분류라고 부릅니다. 허블 분류는 우주 팽창 법칙을 발표한 미국의 천문학자인 에드윈 허블이 1936년에 제안했는데, 허블의 형태가 나팔과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허블 나팔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블의 분류 체계는 은하의 겉보기 모습에 기초하여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은하로 나누는데, 바로 타원 은하, 나선 은하, 그리고 렌즈형 은하입니다. 타원 은하는 단조로운 밝기와 매끄러운 타원 모양으로 나타나며 심볼은 E로 표현합니다. 나선 은하는 보통 여러 개의 별이 형성하고 있는 나선 구조이며, 평탄한 원반과 별이 집중되어 있는 중심 영역인 팽대부로 구성되어 있고, 심볼은 S로 표현하며 모든 나선 은하의 절반은 중심으로부터 뻗어나오는 막대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막대 나선 은하는 SB로 표현합니다. 렌즈형 은하는 은하 중심의 팽대부를 원반 구조가 이를 둘러싸고 있지만, 나선 은하와는 달리 나선 구조가 없으며 별의 활동적인 형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선 타원 은하는 타원체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타원형의 모양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구조는 단순하고 성감 물질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특징이며 새로운 별들이 적고 주로 늙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큰 은하들은 주로 타원 은하인데 그 이유는 많은 타원 은하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충돌하고 병합하며 크기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타원 은하의 모양은 둥근 것부터 평탄한 것까지 다양하며 은하의 크기는 1000만 개의 별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부터 1조 개 이상의 별을 포함하는 것까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원 모양인 타원 은하는 단조롭고 매끄러우며 매우 밝은 은하의 한 유형입니다. 나선 은하의 평탄한 구조와는 달리 더 입체적이고 타원 은하 속 별들은 은하 중심 주변을 무작위로 궤도 운동하며 대부분의 타원 은하가 늙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질량이 작으며 성감 물질이 드물고 아주 작은 별 형성 활동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별 형성이 일어나는 원인은 나선 은하나 불규칙 은하에 비해 가스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하며 타원 은하는 별을 형성할 가스가 없는 별들의 무덤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타원 은하는 우리 은하의 약 10분의 1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여자리 A 은하는 지구로부터 천여자리 방향으로 5,500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지구에 가까이 있는 가장 큰 타원 은폐로 꼽힙니다. 천여자리 은하단에서 가장 크고 밝은 은파이며 하늘에 있는 전파 천체 중에서도 가장 밝다고 여겨지는데 1781년 프랑스 천문학자 샤르 메시에가 이 은하를 발견하여 당시 그의 메시에 목록에 추가시켜 M87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은하는 또한 아주 많은 구상성단이 존재하는데 그 수는 150개에서 200개 정도의 구상성단을 가진 우리 은하의 6배이고 2006년 조사 결과 천여자리 A 은하의 중심 주변에는 은하의 중심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최소 12,000개의 구상성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C-1000벤1은 아벨 2029 은하단의 중심에 있는 초거대 타원 은하로 지구로부터 10억 4천만 광년 떨어져 있고 이 은하가 포함하고 있는 항성의 수는 무려 100조 개나 됩니다. IC-1011은 우리 은하의 60배나 되는 그야말로 엄청난 크기인데 우리 은하의 직경은 10만 광의 규모를 자랑하지만 이 거대한 은하는 그 직경이 자그만치 600광년에 달하고 이 은하가 거느리고 있는 위성 은하들도 최대 500개 이상이 됩니다. 1790년 6월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이 은하가 발견될 당시에는 워낙 거대해서 성운이 아닐까 생각되었지만 1932년에는 완전한 은하로 재정리되었습니다. 나선 은하는 오래된 별들로 이루어진 팽대부를 중심으로 별들과 성간 물질들이 그 주변을 원반 모양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은하 중심에서 원반으로 뻗은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선 은하는 별의 생성이 계속되고 있고 별과 가스와 먼지를 함유하는 평탄하고 회전하는 원반이 은하 중심에는 별이 밀집된 영역인 팽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블 분류에서 나선 은하는 S로 나타내며 나선팔이 꼬인 정도와 팽대부의 크기에 따라 SA, SB, SC 등으로 분류되는데 SA형은 나선팔이 팽팽하고 나선팔 사이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으며 SC형은 나선팔이 느슨하고 뚜렷하며 팽대부가 작고 SB형은 이 둘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나선 은하들은 팽대부에서 시작되어 바깥쪽의 나선팔과 연결되는 막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같은 은하를 막대 나선 은하라고 부르고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 역시 막대 나선 은하 구조에 속합니다. 나선 은하 중 3분의 2 정도는 은하 중심의 팽대부로부터 뻗어 있는 막대형의 추가적인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고 나선 은하는 관측된 모든 은하의 대략 60%를 차지하며 최근 1990년대가 되어서야 우리 은하도 막대 나선 은하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선 은하는 5가지의 뚜렷한 구성 요소로 은하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은하 원반,
항성 팽대부, 항성 헤일로, 블랙홀, 그리고 암흑물질 헤일로입니다. 우리 은하는 우리의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로 질량은 약 3조 태양질량 정도이고 은하의 지름은 약 10만 광년에 달합니다. 도심을 벗어나 매우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우리 은하의 일부분을 볼 수 있는데 흰 띠처럼 보이는 은하수가 바로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은하의 일부분이며 나선팔 모양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형태는 막대 나선 은하로 분류되며 크게 보면 구형 구조와 원반 구조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은하의 중심은 한국에서 궁수자리 방향에 있으며 우리 은하에 속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별들의 수는 약 4천억 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은하의 질량은 태양의 약 1조 배이고 별, 성간물질, 그리고 암흑물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은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헤일로는 지름이 약 20만 광년 정도로 추정되지만 최근에 많은 천문학자들은 헤일로 규모가 추측했던 것보다 아주 훨씬 멀리까지 뻗어 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은하 주변의 일부 구상성단이 은하 중심으로부터 약 40만 광년 거리에서 발견된 것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구상성단이란 구 형태의 항성들의 모임으로 은하 중심 주위를 마치 위성처럼 돌고 있으며 중력에 의해 단단히 유지되어 구 형태의 모양을 유지합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은 지구로부터 2만 7천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태양은 은하의 중심을 춤을 축으로 시속 79km의 속도로 운동해서 2억 2,500만 년에 한 바퀴씩 우리 은하 중심을 돌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모든 별들은 은하의 중앙을 중심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이는 은하 중심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기 때문이라 여겨지며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 궁수자리 A별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우리 은하 속 거대 블랙홀이 태양 질량의 약 450만 배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궁수자리 A별은 1974년 미국의 천문학자 브루스 발릭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고 지구로부터 2만 6천 광년 정도 떨어져 있으며 이 블랙홀 근처에는 태양 질량의 1300병도에 해당하는 중간 질량 블랙홀이 더 존재하여 서로를 공전하는 쌍성인 것처럼 확인되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지구로부터 약 254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지름은 약 20진 광년에 달하고 겉보기 등급은 3.44로 도시 인근에서도 희미하게 관측이 될 만큼 상당히 밝은 축에 속합니다. 이 은하에 속한 별의 수는 약 1조 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 은하와 삼각형자리 은하 및 약 40개의 작은 은하를 포함하고 있는 국부 은하군 은하들 중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질량은 대략 태양의 1조 2천억 배이고 은하의 전체 밝기는 태양의 약 25억 배이며 은하의 본체에는 많은 항성, 성단, 그리고 가스 성운 등이 포함되어 있고 중심부에 있는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약 2억 배로 추정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를 누가 처음으로 발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964년 페르시아의 천문학자 알수피가 그의 저서에서 은하가 작은 구름처럼 보인다고 썼는데 이것이 최초로 안드로메다 은파를 언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1764년 프랑스 천문학자 샤를 메시에가 안드로메다 은하를 M31로 표기하였고 당시 독일의 천문학자 시몬 마리우스는 망원경으로 안드로메다 은하를 최초로 관측했으며 영국의 천문학자 이작 로버츠는 1897년 안드로메다 은하의 첫 사진을 찍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오랫동안 안드로메다 성운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었는데 겉보기 크기는 보름달의 6배나 되며 뿌옇고 희미한 성운처럼 보이기 때문이었고 아주 먼 세페이드 변광성이 발견되면서 은하의 거리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우리 은하와는 관계없는 별도의 독립체, 즉 외부 은하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는 크고 작은 40개 이상의 은하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름이 500만 광 정도인 국부 은하군에 속하며 두 은하는 국부군에서 가장 무겁고 서로의 운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가 초속 약 10km의 속도로 우리 은하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속도라면 아주 먼 미래인 40억 년 후에는 두 은하가 충돌할 것이고, 그 충격으로 인해 두 은하는 70억 년 후 완전히 합쳐져서 거대한 타원 은하가 될 것입니다. 현재 두 은하는 비록 250만 광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지만 서로 간의 중력의 영향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며, 두 은하가 충돌하여 하나의 초거대 타원 은하로 탄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합쳐지는 은하는 밀코메다 은하로 이름 지어질 것입니다. 은하는 크기가 다양한 만큼 그 형태 또한 매우 다양하며 타원형, 나선형, 불규칙형 등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은하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은하의 모양이 타원이나 원반 형태가 아닌 기묘하게 변형된 형태를 띠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고리 은하가 존재하며 중심에 은하 팽대부가 있고 별들과 성간 물질들이 고리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렌즈형 은하는 은하 중심의 팽대부를 원반 구조가 둘러싸고 있지만, 나선 은하와는 달리 나선 구조가 없으며 별의 활동적인 형성이 일어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하의 형성과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하들의 특징을 연구하여 은하의 형성 이론을 발견했는데, 흥미를 끄는 것은 은하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질량이 직접적으로 관측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은하 속에는 수없이 많은 항성들과 성간 물질들이 존재하지만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미지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는 거대 은하의 대부분은 중심에 수백만에서 수십억 태양 질량에 이르는 초대 질량 블랙홀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하의 병합은 정확히 둘 또는 그 이상의 은하들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은하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가장 격변적인 유형으로, 은하가 충돌한다고 하면 대부분 별들이 부딪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별이나 항성 개체의 충돌이 아닌 은하 사이의 중력 상호작용과 가스티끌 사이의 마찰이 주된 현상입니다. 은하 병합 발생 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은 별의 형성이며, 큰 은하의 병합이 발생할 때의 별 형성률은 각 은하의 기체량과 적색 편의에 따라 연간 수천 태양 질량에 상당하는 어마어마한 별들을 탄생시킵니다. 일반적인 규모의 은하 병합에서 탄생되는 별 형성률은 연간 100 태양 질량 미만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짐작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별이 은하 병합 과정 중에 실제로 서로 충돌할 만큼 가까워지지는 않지만, 거대 분자원이 다른 분자원과 충돌하고 있는 은하의 중심으로 빠르게 낙하하여 구름들을 압축시켜 새로운 별들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우주에서 은하 다음으로 흔한 구조인 은하구는 각각의 은하들이 각자의 중력 작용으로 인해 서로 속박되어 있는 형태의 전체로 직경 1에서 2메가파섹 범위 이내 보통 50개보다 적은 수의 은하들을 포함하고 있는 작은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하단은 은하군보다 더 많은 은하가 모여 있는 구조이며, 은하단 역시 은하들이 서로의 중력으로 인해 속박되어 있지만 50개 미만의 은하들을 함유하고 있는 은하군과는 달리 수백에서 수천 개에 달하는 은하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량의 암흑물질, 그리고 X선을 방출하는 뜨거운 가스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은하 무리도 볼 수 있으며, 은하단은 지금과 100억 년 전 사이에 형성되었고 1980년대에 초은하단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우주 공간 내에서 제일 큰 우주 구조로 간주되었습니다. 은하단의 총 질량은 대략 조에서 1000조 태양 질량에 달하며, 직경은 보통 2메가파섹에서 10메가파섹 정도이고, 은하단을 구성하는 은하들의 분산 속도는 대략 초속 800에서 1000km로 추정됩니다. 초은하단은 수십 개의 개별적인 은하단을 약 1억 5천만 광년 이내의 영역에서 함유하고 있는데, 은하단들은 서로 중력에 의해 결집되어 있지만
초은하단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초은하단의 구성원인 은하단들은 허블 흐름의 적용으로 서로 각각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는 국부 은하군에 속해 있는데, 국부 은하군은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하 필라멘트는 초은하단이 모여있는 군집으로 복합 초은하단, 장성, 그리고 거대 벽체라고도 불리며, 무한한 우주에서 밝혀진 가장 거대한 우주 구조를 은하 필라멘트라고 하는데, 그 평균 길이가 약 1억 6천만 광년에서 2억 6천만 광년 정도로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아주 큰 은하들은 생성 초기부터 크기가 아주 큰 것은 아니었으며, 이들은 서로 오랜 시간 동안 상호작용을 통해 충돌, 그리고 병합하며 크기를 키운 것입니다. 은하들의 상호작용의 정도에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은하들 간의 충돌 이외에 비껴 지나가는 경우에도 서로의 중력에 의해 찢어지거나 늘어나고, 가스나 먼지들이 서로 교환되기도 하며, 은하들은 직접 충돌하지만 운동량이 너무 거대해서 합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하의 가스와 먼지들이 강한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되어 불안정한 상태의 폭발적인 별 생성, 즉 별이 폭발적으로 많이 탄생하는 현상인 스타버스트가 일어나기도 하며, 이와 같은 현상은 은하의 모양을 변형시키고 색다른 구조를 만들어내어 불규칙 은하의 구조를 생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